네, 후보자님 의원실에 7급 비서로 오모 씨라는 분이 계시죠? 네, 네, 언제부터 이분이 그 비서로 근무하셨나요? 2013년 3월부터 했습니다. 네, 근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후보자님 남편 회사의 그 등기상 전부 증명서인데요. 저기도 같은 이름의 오모 씨가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비서하고 동일인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의원님 비서가 남편 회사분의 사내 이사를 하고 계시죠? 저희 의원실에 들어오기 전에 남편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2013년 1월인가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3월에 저희 전직 행정비서가 임신을 때문에 그만두게 돼서 당시에 행정비서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분 회사에서 퇴사하셨다고요? 네. 근데 저기 지금 현재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이사로 아니요,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이사 아닙니다. 사내이사로 되어 예, 있습니다. 사내이사로 있었던 것이 계속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일을 직접 나가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사해서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와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하고의 어떤 금전적, 사업적 이런 이해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나요? 아니, 법적으로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사내이사가 아닙니다. 그럼 저걸 정리하셨어야죠. 네, 이번 과정에서 저것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셨어요? 네. 정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사내이사에서 이제 빠지는 걸로 그러면 사임하는 걸로. 지금까지 사내이사로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하신 거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본인이 이 회사가 뭐 법인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실제적인 매출이 거의 없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본인도 이게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니, 후보자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회사는요, 매출이 있건 없건 간에 폐업 신고를 해서 완전히 닫기 전에는 회사예요. 지금 그게 장관 후보자가 하실 수 있는 답변입니까? 아니, 그러면 회사가 매출이 전혀 없으면 그냥 폐업 상태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천연농장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고요. 폐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 폐업 상태에 있는 걸 저희가 증명해 달라고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해 드렸고요. 제가 요청한 것 중에 남편 회사분의 국세청 매출 실적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보자 매출 실적에 말씀대로 대해서는 제가 어젠가 자료를 어디다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재산신고상에서 후보자 남편분의 그 소득이 매년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숫자를 보면서 좀 놀란 게 있는데요. 매년 똑같이 지금 두 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주식회사 천연과 천연농장 두 개죠. 주식회사 천연은 저희 남편이 대표는 아니고요. 주식회사 천연농장만 대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천연은 지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재산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네. 네, 그런데 매번 매출액이요. 저기 보세요. 똑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조그만 금액이 있어요. 연간 매출액으로요. 주식회사 천연농장에 보면은 제가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예, 2천만 원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 이에 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폐업이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든 저렇게 매년 매출액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사실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를 하셔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상 천연이나 천연농장이나 실제적인 그 매출 규모를 갖고 있지 못해서 재산 신고에는 그 출자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분액을 포함해서 신고를 했고요. 저기 적혀 있는 매출액은 참고로 그 매출액을, 그러니까 재산 총액에 포함되는 게 아닌 참고 사항으로 2천만 원을 적었고 저희 행정비서가 이 부분을 0으로
해야 하겠다고 자문을 구했더니 회사가 청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출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기록해놨던 매출 2천만 원을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기록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행정비서가 바로 오 씨입니까? 네, 행정비서 오 씨 맞습니다. 맞죠? 네. 예. 그럼 오 씨가 자기가 저 남편분의 재산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하는데 본인이 저 회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여기 있는 몇 개의 법인들이 사실상 수익을 내거나 경제적인 의미의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수입이 들어오거나 뭐 매출 규모가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후보자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국세청에 그 회사가 매출 신고한 그 실적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매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 남편분만 동의하시면 내실 수 있고요. 그거 빨리 지금 오전에 가셔서 그거 오후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님, 제 질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가장 열심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하여튼 저는 뭐 후보자님이 되게 부럽습니다. 여당 의원의 아주 스마트한 남자 의원들께서 아주 의원님을 위해서 많이 응원하고 계셔서 저는 내심 굉장히 많이 부럽습니다. 제가 그 남편분을 자꾸만 거론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재산 등록과 관련된 허위, 그러니까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자꾸만 여쭤보는 거고요. 몇 가지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요거 다 끝나면 정책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물을 때 답변해줘서 이 질의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드러난 의혹도 많아서 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유 후보 측의 답변 자료가 많이 부실해 보입니다.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한 배우자 장모 씨의 재산 내역입니다. 농장 연 매출액이 2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작황이 다를 텐데 5년 내내 똑같습니다. 유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더니 실제로는 휴업 상태였고 목표치로 잡은 금액을 실수로 반복 기재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얘기는 다릅니다. 제가 그 고정 납품처가 있어요. 고정 매출처 계약제별에서 납품을 한 겁니다. 매출은 좀 더 되는데 실제로 세금 신고한 건 아마 2천 정도 했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약간 좀 답변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면 남편분이 모 경제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 매출이 한 해 6억이 나온다고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요청한 국세청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분석을 해보니까 저기는 매출 신고를 연 2천만 원으로 해서 한 5년 정도 하셨는데 국세청 자료는 2012년에 539만 원, 2013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고요. 또 이 회사가 조금 재미있는 게 이 회사의 원래 처음 설립자로는 지금 의원님 방에 있는 오모 비서가 처음에 설립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으셨고 그전엔 모르셨어요? 네,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제가 잘 알지 아니 못했습니다. 거기에 그 회사를 남편이 인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네. 그 지분이나 누가 대표자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랐고요. 네. 그래서 오비서는 거기서 근무하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았지 여기에 사내 이사나 이 지분 관계나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내이사는 해임을 하셨는데 왜 국회 내에서는 지금 사임하지 않은 상태죠? 절차를 밟고 있는 무슨 것으로 알고 절차요? 있습니다. 윤리위에 가셔서 파면당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 겸직이 인정이 되면 예. 파면입니다. 그렇죠? 겸직 인정되면 파면이에요. 그러면 아닌 걸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후보자님께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왜 이 비서를 지금 해임 못 하십니까? 제가 해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게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파면당하는 것보단 해임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해임의 사유가 되면 해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얘기는 해임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겸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실수도 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수도 법 위반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고의성을 갖거나 이 겸직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겸직 금지를 하는 이유가 그 겸직 자체가 재산상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후보님, 이익이 이 발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 다른 의원님들이나 보좌진들이 다른 데 겸직을 할 때 이 기준은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예, 수입이 없으면 그럼 겸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잖아요. 지금 이 겸직 금지 조항을 어겼던 그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했고 그리고 뭘 신고를 해요? 저희가 발견해서 알게 됐는데요. 아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사직을 이제 사임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겸직 신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받아야 되는지를 국회에 지금 제출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실수고 잘못은 있지만 그것이 해임 사유가 되는지 어떤 사유가 되는지는 더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요 보겠습니다. 요번에 윤리위 판결 결과를 보고 다른 의원님들이나 국회 보좌진들이 똑같은 사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저도 유심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네. 지적해 주신 저희 뭐 남편 회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네,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뭐 답변하실 게 있나요 지금? 있습니다. 먼저 저희 남편의 매출 관련 인터뷰 6억 이 기사가 그것은 저희 남편의 인터뷰가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출처가 기자가 없습니다. 한경뉴스닷컴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그런 매체의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의 기억으로는 후배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런 기사가 어떻게 실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매출액을 6억 올린다는 건 6억이 단전적으로 올린다가 아니라 6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기대치로 이야기했다는 게 그 기사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3년 10월인가요? 이미 휴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이런 상태에서 매출액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 신고의 참고 기록인 매출액이 계속 2천만 원으로 반복적으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아까 박찬대 의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거는 국회에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 다시 추가 때 질문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김태호 씨 아시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네. 예, 그와 연속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이분과 함께 회사 설립한 거 알고 계시죠? 회사 대표를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들으셨어요? 올 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3월 30일에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로 남편분이 이 회사에 합류하셨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요즘 소송에 휘말린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위반으로 피소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제 더보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이제 새로 고소인은 더보 엔지니어링 회사고
지금 남편분이 새롭게 대표로 들어가신 회사가 더욱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 한번 다음을 봐주십시오. 두 회사의 회사 브로셔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먼저 회사를 똑같이 모방한 것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저 브로셔도 그렇고 안에 내부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저 먼저 회사의 이름을 비슷하게 유사해서 꼭 분리해서 나온 회사처럼 해가지고 지금 실적을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교롭게도 한 번도 수주 실적이 없는 이 회사가 공동대표가 바뀌고 나서 수주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소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게 소송과 관련된 거라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남편분이 혹시 전공을 뭘 하셨나요? 국문과 하셨나요? 예. 국문학 전공했습니다. 국문학 전공하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천연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농업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네. 예. 이 회사는요. 설계하고 나면 실시도면 그리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네. 예. 근데 전문 영역이라고 했을 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남편분이 여기에 전문 경영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투자 지분을 갖고 공동대표로 들어가셨습니까? 투자 지분은 없었을 거고요. 네.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아니, 그러니까 뭘 들어갔다. 도울까요? 국문과 전공하시고 농업 하셨는데 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남편분이 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글쎄요, 제가 이 회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친구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뭐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든 계속 의원님을 하시던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오해를 받을 만한 여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꼭 말씀드리는 건 이 회사는 사실은 업계에서도 중소기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투자나 업무 환경도 좋은 회사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분이 이 이후에도 이런 회사하고 어울리는 그런 소송에서 어떤 불명예스러운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소송은 저희 남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두 사람을 다 같이 소송을 해놓은, 저희가 어제 강남경찰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피고소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국세청에서 확인한 거하고 이제 실적이 좀 틀리는데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매번 후보자님의 재산 등록에서 2천만 원으로 한 거는 사실은 계략해서 한 거고 저희 재산 신고에서 허위 재산 신고에 준하는, 아니 허위 재산 신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산 신고의 총액에 합산이 된다면 그거는 허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참고 정보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영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합산되지 않는다는 걸 어디다 해석을 들으셨나요? 재산 신고할 때 국회에서 그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저희 행정비서가 재산 신고할 국회 때. 어디요? 회계 보고할 때. 저는 이건 제가 좀 국회에서 건의해서 봐야 되겠네요. 이건 굉장히 재산 검증을 허위로 하는 거죠. 그럼 0으로 맞춰놓지 말고 매년 매출과 관계없이 특정한 금액을 써내라고 지금 국회 행정처가 의원님들한테 정보를 잘못 준 겁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청산된 법인이 아니라서 계속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지난번 것과 동일하게 써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거는 매출이 0이라거나 마이너스라고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많은 변명 아닌 설명, 상세한 설명을 지금 박찬대 의원님이 제가 질문 3번 하는 동안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폐업이라는 걸 충분히 인정하는데 왜 재산신고 때 그걸 제대로 못하죠? 그리고 그걸 못 받아주는 국회 사무처는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해서 허위로 하라고 지금 종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산 총액에는 아마 합산이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분이 계속 있고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은 보셨겠지만 2014년도부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0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청산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네, 김연아 의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예,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좀 바로 잡고 고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 위증하신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확신하신 거죠, 그 답변은? 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들은 거는 확신하셔야죠. 예, 들었습니다. 네, 예.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시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김상곤 부총리가 하셨고 앞에 이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거에 보시면 실제로 정책 기조는 교육부는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유 후보님이 얘기하시는-거나 그렇죠? 네. 예. 근데 김상곤 부총리는 안 되고 유은혜 부총리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에서 언론에 하신 얘기 말고 후보자님 본인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 기본적인 이제 교육 정책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현장에 이제 구현하는데 그 갈등 요소들이 발생을 했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치인 출신이고 일의 어떤 조정이나 조율이나 또 여러 그 관계자들과의 그런 소통이나 이런 점에서 좀 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청와대에서 언론에 나온 거하고 똑같고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을 부추겼고 교통 문제, 교육 문제 하나 해결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인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김상곤 부총리는 안 되고 유은혜 부총리 후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소통이라는 것 하나뿐이라는 겁니까? 그거는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인 무엇이라도- 생각을 여쭤보잖아요. 후보님 생각에는 그럼 제가 후보님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사권자의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후보자님 지금 인사권자하고 마음이 통하시는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교육정책이 소통이 굉장히 잘 안 되고 갈등을 일으켰고 그게 문제다라고 자인하시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이상한 대답하지 마시고. 1년 동안에 그 교육 정책이 추진됐던 과정에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 내년 예산 지금 준비 중이실 텐데요. 내년에도 또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뭐 대토론회 이런 거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론화는 국민 참여의 그 과정이고요. 전체적 교육 자체가 어떤 위의 관료들이나 전문가들로만 정해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서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친 거고 이번 그러면 그 공론화는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그거는 정책 사안이나 필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내년 예산에 이게 잡혀 있냐고요. 공론화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처 뒤에서 확인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남한산성 초등학교를 가르쳐 주셔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아까 말씀 중에 훌륭한 초등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주민등록을 지인에게 옮겨서라도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가 있다. 이 학교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장관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근데 자기 가까운 데 있지 않고 좀 멀리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싶은 부모들이 있을 텐데 또는 남들 모르게 옮겨서 아이를 보내는 부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갈구하는 학부모님들에게 후보자께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제가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그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후보자님의 위장 전입을 물은 게 아니고요.
이런 수요를, 이런 욕구를 느끼시는 분들에게 교육 정책으로 뭘 변화시켜 주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초등학교 그런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초등학교에도 교육 환경이나 교육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이죠. 그게 다세요? 그러면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주민등록 이전하는 거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러면 들키면 범법자고 안 들키고 다니는 사람은 그 좋은 학교를 위해서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입니까? 어떤 점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아니요. 지금 좋은 학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좋은 학교를 학교를 많이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는 장관 네. 후보자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만들겠다, 언제까지 뭘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주셔야지 국민들이 후보자를 장관님으로 기대하고 장관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장관이 되면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출발선상에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것, 기초 학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부터 시작할 네, 예정이고요. 후보자님 제가 말씀 끊어서 네. 죄송한데요. 왜 자꾸만 제가 묻는 질문의 본질에 대답을 안 하시고 그 출발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선이 평화롭지 않아서 열심히 있는 부모는 위장 전입을 해서까지 좋은 학교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불법 사태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를 제가 말씀하시라고 하는 건데 출발선을 처음부터 똑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요. 그럼 여태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 겁니까?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렇게 하려면 교사들의 자기 역량 개발이나 혁신적인 역량을 더 배가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연수나 이런 것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부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신다고 하면 제일 후순위가 뭡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문회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답변 그렇게 미루시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생각해서 답변 주시고요. 제가 좀 한 가지 그냥 개인적인 성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실수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실수를 많이 하시는 성격이십니까? 그 실수는 제가 한 것도 있지만 네. 제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일하는 직원들의 실수도 함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도 실수를 좀 많이 하시고 직원들도 실수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네. 아니요, 이걸 인정하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또 엄정하게 아니요, 책임을 뭘 느끼고 하시겠다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제기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던 거 인정하시는 거죠? 네, 예, 직원들의 실수도 인정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실수가 쌓이면 그건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 처리와 관련돼서 아까 곽상도 의원께서 얘기하신 거하고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실에서 회계 처리하시는 비서분이 문제의 그 오모 비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연말에 가서 정리해야 될 정도로 의원실의 업무가 많습니까? 연말에 정리라는 거는 그 입력을 연말에 회계 보고할 때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지금 오류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모 씨가 남편 회사의 일을 같이 보시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남편 회사는 이미 문을 닫고 일하지 않은 곳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넘어가는 게요. 그 후보자님께는 답변을 다 받았고 제가 아까 간사님께 요청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회 때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률이 90%라고 제가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조승래 간사님께서는 역대 교육부 장관에서 청문회 때 자료 제출률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육위 행정실에 물어보니까 이런 자료를 작성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료 출처가 혹시 교육부가 아닌가, 아니면 후보자께서 정리하셔서 여당 의원들한테만 주신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발언한 중에 서울 프로아트 대표자가 생년월일이 1911년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제공받았던 그 서류에서 그 회사의 대표자가 잘못 오기한 걸로 오기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 말씀을 인정드립니다.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자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 숙려제 그 공론화 예산은요, 교육부 기본 경비 예산에 약 5억 원 지금 반영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럼 김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 그러세요. 예. 이게 지금 정리해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좌관 통해서 제가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더니 위에 3명의 과거 역대 사회부총리 통계는 아마 국회에서 확인 가능한 의정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통계를 뽑으신 거라고 하고요. 지금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집계를 하셔서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지금 담당자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굉장히 과거하고 차이가 나고, 이 자료는 이런 상태로는 외부에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의정 시스템에 과거에 올라가는 기준과 똑같이 올라갔을 때 하시고, 이 의원님들 모두 다 이 통계는 밖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